안녕하세요. 분재 채널 이재룡입니다. 지금까지 그 분재 TV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이번에 새 집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매주 한 번 이상 이 분재에 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따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첫 번째로 잡은 이야기가 분재를 죽이는 방법, 몇 가지 방법, 이걸 했는데,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제가 분재를 처음 배울 때 분재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죽이느냐, 어떻게 하면 분재가 죽습니까? 요것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분재를 빨리 죽이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 첫 시간으로 여러분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자, 이 나무 이쁘죠? 이게 지금 뺨으로 보면은 2뺨 정도 되니까 한 40cm 정도, 중소품, 중품 정도 되는 아주 단아한 소사나무인데, 상처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바위에서 커가지고 밑둥 있게 삼각형으로 잘 뻗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쁜 나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무를 애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태우느냐? 이 모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모든 식물은 필요에 의해서 뿌리를 무한대로 확장을 해 나가죠. 또 깊이도 들어가요. 근데 분재라고 하는 것은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여기에다가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재를 처음 접하시는 분, 또 잘 모르시는 분, 이런 분들이 흔히 접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 자, 이 분재를 지금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이뻐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이제 앞으로 예쁘게 키워가고, 예쁘고 건강하게 키워가는 것이 관건일 텐데, 그럴 때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뭔거니, 요런 스프레이를 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렇게 뿌리죠. 원래 이 나뭇잎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게 되면은 이 나무가 더 윤기 있고, 뭐랄까, 생생해 보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물 주는 것,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 꽃사진 찍을 때 더 예쁘게 나오라고 이 물을 뿌리는 거죠. 사실 그렇게 물방울을 맞는 꽃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목이 마려운데 입술에다가 붓끝으로 물을 살살 발라주면서, 자, 이제 갈증이 해소됐지? 배부르지?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라고 해서 얘들이 용 빼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습기를 몸에다 고정시켜가지고, 물론 그렇게 사는 나무들도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는 제가 알기로 그런 나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을 줘야죠. 여기에다 주는 거예요. 여기다 주는데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 거니? 분 밑으로 충분히 빠져나오게 줘라. 이건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줄 때 이렇게 이 안에다가 충분히 물이 빠져나오게 주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는 죽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는 거니? 나는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물을 주면은, 지금 이 나무 물을 왕창 주고 나서 한 1분 주고 나서 분을 딱 뽑아보면은 이 분 안에 마른 부분이 많아요. 물이 안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프레이로만 살살 뿌려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무는 이제 애가 타죠. 근데 놀라운 것이 생명력이에요. 이렇게 몇 번 주게 되면은 그래도 2, 3일은 견뎌줍니다, 얘들이. 그러다 입이 축 처져요. 그리고 마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요. 그래서 물주기 3년이라고 했구나.
의뢰껏 나무는 쉽게 죽는 거구나. 근데 사실 이 나무는 이 분에서 지금 20년을 넘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 나무가 왜 갑자기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죽을까? 이건 물 때문에 그런다. 그럼 물을 줄 때 물을 흠뻑 충분히 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물 주기 3년이래요. 첫 해는 너무 많이 줘서 죽이고, 두 번째는 너무 조금 줘서 죽이고, 또는 첫 해는 너무 조금 줘서 죽이고 그 다음에는 많이 줘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3년째가 돼야 적당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를 갖다 분갈이를 제대로 해준 나무라고 그러면은 하루에 10번 줘도 괜찮습니다. 소사나무가 아니고 소나무라도 상관이 없어요. 막말로 바깥에다 내놓은 나무 장마철 해가지고 열흘간 계속 비가 내려도 나무 안 죽어요. 소나무도 안 죽고 소사도 안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죽는 이유는 물을 안 줘서 죽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애를 태우는 거예요. 마치 물을 다 주는 것처럼. 그래서 물을 줄 때는 흠뻑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에 물이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데, 그러면은 액비를 줄 때는 물 대신 주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느냐? 액비는 물 대신 액비를 가지고 액비를 10배 희석한 가지고 여기다 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뿌리는 것은 하이포넥스라든가 이런 연면 시비용 거름이 따로 있고, 여기다가 주는 거름이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 스프레이다 뿌려줄 경우에는 이 나무가 아주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럴 때 하이포넥스를 타가지고 연면 시비를 해주면은 나무가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죠. 그 위에 이 엽수는 소나무나 진백을 줄 때만 여기에다가 물을 주는 거고, 대부분의 나무는 여기에다만 물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물이 갈증이 나가지고 하면은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싹 나중에는 결국 쏟아지죠. 야, 죽었는갑다. 이것들이 내 정성을 몰라보고 그렇게 해서 갖다 버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얘들은 이파리를 통해서 뿌리에서 빨아 올린 수분을 증산작용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빨아들일 물이 없다 그러면 이파리를 떨고요. 그래서 나무 스스로 어떻게든 버텨 보려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버는 돈이 없으면 지출을 줄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하고 한 번 더 잎을 내게 되죠. 그래서 나무를 죽일 때 첫 번째 방법은 물 주는 것. 물을 요새는 너무 조금 줘서 죽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것입니다. 자, 이 나무는 지금 자연산 해송 근상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요 뿌리들이 바위 이 경사면을 타고 내렸던 것을 이제 세워서 올려시는 거고, 이 나무 첫 모습을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해성해성했는데 제 손에서 오래 저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얘가 살림을 많이 장만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은 상태가 됐어요. 지금 앞에 영상에서 날이 하도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좀 세게 틀었더니 조금 소리가 시끄러워서 제가 땀을 좀 흘리더라도 일단 선풍기를 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좀 뺀질뺀질거려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나무를 갖다가 죽이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나무 이쁘죠?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어디다 갖다 놓는 거니? 실내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어디냐? 이제 텔레비전 위에도 좋고요. 거실장, 이런데, 식탁 위에, 이런 데다 보기 좋게,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려고 키우는 것이지 하고 적당히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거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가 이 이파리 보면은 굉장히 가늘죠. 이걸 침엽이다라고 그래요. 바늘잎이다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나무는 뭘로 사는 거니? 97%가 햇빛을 원료로 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 소나무를 키우는 것은 이 햇볕과 바람이 키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은 어디에다 필요하느냐? 지금 공기가 이렇게 정체해 있으면은 이 나무가 호흡이 잘 안 이루어져요. 광합성이. 그래서 바람이 불어주면 공기가 바뀌니까 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파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잎하고 똑같아요. 즉 햇볕을 받아들여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 나무를 그늘로 갖다 놨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으로 치면은 굶기는 거죠. 그래서 이파리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소나무를 갖다가 키울 경우에는 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한 소나무도 6개월 정도 되면은 이파리가 누렇게 변하면서 죽기 시작하죠. 특히 선물로 받은 이 나무들, 이런 분들이 나무를 키울 줄 몰라가지고 사무실 보기 좋은데 부장님 책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 올려놨다가 나중에 왜 우리 나무가 자꾸 죽어요 하는데, 이게 죽어가는 과정이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는군이? 이 나무를 갖다 처음에 이 건강한 상태에서 왔지만은 6개월 동안 신압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이파리가 누렇게 되고 죽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소나무 잎이 전부 누런색으로 변했다 하면은 그건 생명이 끝난 거죠. 그건 천하에 누가 와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빨리 죽이려고 그러면 나무가 좋아하는 환경이 아니고 가장 싫어하는 환경에다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환경에다가 놓아두는 것이 나무를 빨리 죽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러고 일반 그 상엽분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그래요. 예를 들면은 철쭉을 옥상에서 키운다 100% 죽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철쭉은 습을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상은 햇볕도 강하고 바람도 아주 강한 곳이에요. 광합성은 활발하게 일어나죠. 철쭉 껍질은 이 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축하고 있는 물 양은 아주 적어요. 금방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갖다 죽이는 방법은 나무 특성을 모르고 사람 편의대로 했을 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그 철쭉을 갖다 키우면 거기다 대고 이 녹소토가 아니고 마사토에다가 심어 놓은 철쭉을 옥상에다가 키웠다 그러면은 그건 더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야겠죠. 이런 소나무 같은 경우는 건조한 걸 갖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해송이에요. 근데 해송이 아니고 소나무일 경우에는 요게 이 건조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옥상에다 갖다 놓으면은 죽으려고 했던 나무도 하루에 한 번 물만 줘도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철쭉을 갖다 놨다라고 그러면 얘기가 180도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무 환경, 나무 특성과 환경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나무를 키울 때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즉 나무가 좋아하는 환경이 무엇이냐, 그리고 거기에 맞은 장소에서 나무를 키워주는 것이죠. 자, 나무를 죽이는 또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콘텐츠를 그걸로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까 오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한 20년 정도 키운 나무가 있대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올해 분갈이를 했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나무가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이분이 이 나무를 가지고 올해 철사거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나무가 지금 세력이 아주 약한데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인데요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째 방법, 나무를 괴롭히는 방법이죠.
이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우리나라 이 민족성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요. 나무를 심고 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 놓고 나서는 이튿날 가서 이 나무가 뿌리가 내렸나 안 내렸나 뽑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내렸는가 안 내렸는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분재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일을 저질러요. 그래 놓고 나무가 새순을 내밀고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쯤 되면은 이 나무는 겨우 지금 어떻게 회복 중인데 거기다 대고 철사를 거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는 뿌리가 흔들려요. 이 뿌리가 흔들리면은 여기서 모처럼 이 새로 뿌리를 갖다가 내려가지고 겨우 나무가 살려고 했다가 흔들려 버리니까 그 뿌리 아주 약하거든요.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얘는 물을 빨아 올릴 수가 없죠. 결국 죽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 호스를 갖다가 이 나무 이 숲이 속에는 전부 물관이다라고는 호스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요리 틀고 저리 틀고, 그러면 얘가 제대로 그 물을 뽑아 올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편법을 쓴 것이 뭐냐면은 철사거리를 다 해놓고 분갈이를 하면 어쩌느냐. 안 돼요, 그것도. 이 철사거리를 해서 이 나무가 완전히 안정이 됐다, 1년 정도 지났다 하면은 그때 철사를 풀고 분갈이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무턱대고 내가 급하다라고 나무한테 뭐랄까 가혹행위를 하게 되면은 나무는 결국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재를 갖다가 성격 급한 사람들이 근데 한다라는 말하고 모순되는 것 같죠. 근데 사람은 경험 이상의 스승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무를 한번 죽이죠. 그러면은 내가 나무를 왜 죽였구나 해서 다음에는 하고 싶어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게 돼요. 1년, 맞아. 예술주기 이 선생이 1년 기다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년 기다려야지. 그렇게 말해놓고도 많은 사람들은 또 옛버릇 못 버리고 또 해요. 그리고 또 죽여. 그래서 한 3번 죽여놓으면은 비로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나무를 빨리 죽이는 방법은 뭐냐? 나무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분갈이 해놓고 바로 철사 걸고, 또는 철사 걸어놓고 바로 분갈이하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사람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얘들이 견뎌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죽이는 3번째 방법은 뭐냐?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거죠. 즉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 나무를 갖다가 서둘러서 분갈이 했다가 철사거리 했다가 해가지고 하면은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잡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덜 그래요. 잡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잡목 분갈이를 했는데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화분을 떨어뜨려가지고 깨져버렸다. 얼른 흙 채워 넣어가지고 물 줘가 흙 따둑거린 다음에 물을 줘놓으면은 그 나무는 며칠 한 열흘 정도 보대끼다가 뿌리를 잡거든요. 근데 소나무는 안 돼요. 소나무는 안 돼요. 소나무는 한번 쏟아졌다 하면 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뿌리를 갖다가 흔들지 마라. 그래서 제가 분갈이하고 나서는 1년 동안 나무를 갖다가 움직이지도 말고 거름도 주지 말고 그대로 놔둔 채 물만 주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빨리 죽이는 방법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지금 한 34도 정도 되는 더운 날씨인데 뭔 행사를 해요? 이 나무를 갑자기 에어컨 빵빵한 방에다가 갖다 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되죠. 얘들은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게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괜찮은데 한두 달 지나면 신압으로 나무가 굉장히 살살 약해지기 시작해요. 얘가 왜 그러지? 별것도 없는데? 그건 에어컨 방에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겨울에 난로가 켜진 방에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거름을 왕창 줘요. 내 욕심껏 줘요. 제가 올해 액비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올해 액비를 저 같은 경우는 재탕 3탕만 썼어요. 처음에 걸러낸 것은 전부 분양을 하고 재탕 3탕만 썼는데, 근데 다른 해보다도 나무 세력이 엄청 강해요. 제가 괴로울 정도로 강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뭐냐, 작년보다 훨씬 약하게 준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원액을 섞었고, 올해는 이 재탕 3탕을 갖다가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나는 진하게 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작년보다는 굉장히 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려서 좋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조금 자제를 하고 자주 조금씩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욕심껏, 예를 들어서 강어기로는 산에서 쓰는 산림용 비료 이렇게 이만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올려놓는 사람들 백발백중 다 죽여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라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더라도 작게 자주 부려라.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나무는 빨리 죽게 되죠. 자, 이상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 나무를 죽이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본질 생활을 돕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예솔분대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